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같이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려동물과 아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윤홍준 수의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반려동물의 털이 아이의 호흡기나 피부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반려동물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 실제로 반려동물의 털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나요? 도시괴담처럼 모 탤런트의 자녀분께서 반려동물의 털 때문에 죽었다 이런 얘기도 도시괴담처럼 돌기도 했었는데요. 예. 실제로는 반려동물의 털이 아이에게 어떤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털보다 훨씬 작은 수백 배 이상 작은 먼지조차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완벽하게 걸러주거든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의 털이 어린아이가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예. 그래서 독일의 보건당국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9천 명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예. 6살까지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반려동물과 같이 살았던 아이들이 오히려 면역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더 그래서 건강하다. 아토피나 예. 알러지 비율도 훨씬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예. 위생가설이라는 이론인데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6에서 7세가 되었을 때 아토피나 알러지 비율은 약 33%라 그래요. 이 예. 아이가 알러지 체질인 비율은요. 근데 반려동물과 한 살 이전부터 반려동물과 같이 살았던 아이들을 조사했더니요. 이 아이들의 아토피 비율이 15%로 나왔다 그래요. 더 낫네요. 그 훨씬 낮게 나옵니다. 이것은요. 위생가설이라고 불리는 이론인데요. 실제로 안전한 항원의 일종인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 혹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침 아니면 강아지나 고양이 몸에 기생하는 미세 박테리아가 어릴 때부터 미리 접촉을 함으로써 면역적으로 단련됐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나 고양이 같이 자란 애들은요. 면역적으로 훨씬 더 안정됐다는 게 보통 현대 이론, 의학의 이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불안하다면 위생적으로 털을 좀 짧게 자른다거나 이런 건 괜찮은 거죠?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네네. 그렇군요. 자, 그렇군요. 그럼 반려동물로부터 그 피부 질환이나 다른 질병이 아이에게 옮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첫 번째는 기생충. 예. 근데 반려동물을 통해서 기생충의 전파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부 기생충의 종류죠.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충의 종류는요. 네. 반려동물을 통해서 전염은 가능하나 실제로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은 구충제를 먹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구충제를 먹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기생충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없고 그 기생충이 어린 아이에 옮길 확률도 없고요. 요즘 어린 자녀들이 혹시라도 기생충을 갖고 있다면 대개의 경우는요. 충분하게 씻지 않은 야채를 통해서 아니면은 화단이나 흙장난을 하거나 놀이터 같은 데 흙장난을 하다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의 피부 타입, 강아지나 고양이와 사람과의 피부 타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강아지 몸에 사는 어떤 외부 기생충이나 박테리아나 세균들이 사람 몸에 살 수는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강아지는 굉장히 얇은 각지층을 가진 대신 두꺼운 털에 의해서 몸을 보호하고요. 예. 사람은 그에 반해서 털이 없는 대신 굉장히 두꺼운 갑옷 같은 각질층을 갖고 있어요. 네. 이 각질층을 뚫고 우리 몸에 피해줄 수 있는 박테리아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곰팡이성 피부 질환의 일종인 피부 사상균증, 링웜이라는 질병은 사람한테 옮길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은 주로 이제 어린 강아지나 어린 고양이가 걸리는 질환인데요. 어린 강아지나 어린 고양이가 걸리면은 동그랗게 털이 빠지는 네. 이런 증상을 보이고 그래서 이름이 링웜이라고 불리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 강아지나 어린 고양이가 동그랗게 털이 빠지는 걸 발견한다면 사람한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한 2주 정도 치료받는 기간인 한 2주 정도 동안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고 네. 혹시 만진다 그러면은 열심히 손을 씻게 교육을 시키셔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반려견이 성견일 경우 아이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근데 볼 수 피부 있겠고요. 사상균증의 링웜은 어린 강아지, 어린 고양이에만 걸릴 수 있기 예. 때문에 다 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 피부 사상균증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옮기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요 아이를 처음 만나면 좀 낯설어하고 어색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 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출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새 식구가 생기는 거죠. 네. 이거는 일단 사람들한테 굉장히 기쁨과 행복일 수 있지만요. 바꿔 말해서 이제 반려견의 입장에서는요. 얘가 누구지? 그렇죠. 이제 황당한 네. 거죠. 왜냐하면은 갑자기 자기가 가지 못하는 어떤 자기 영역권에서 금지 장소가 생기고, 예. 그다음에 주인의 관심도 갑자기 떨어지고, 맞아요. 예전에 자주 가던 산책도 더 못 가게 되고, 그다음에 주인이 화를 내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 또 집안의 냄새나 가구도 새로 생기고 냄새도 바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네. 강아지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 교육을 통해서
미리미리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적응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출산 계획이 생긴다 그러면은요, 미리 아이 인형을 안고 돌아다니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떤 훈련이 되냐면요, 아이 인형을 안고 돌아다닐 때는 강아지가 놀아달래도 무시하시고 산책을 네. 나가자 그래도 무시하고 밥을 달라 그래도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럼 강아지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아이를 안고 있을 때는 내가 귀찮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교육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키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 미리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아이의 방이나 네. 아니면 거실의 한켠에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그쪽은 강아지를 못 가게 막아서 미리부터 이 쪽은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산책을 다닐 때는요, 미리 사는 어떤 예. 유모차를 유모차요? 가지고요, 네. 미리 산책을 시켜가지고요, 강아지가 유모차와 함께 산책하는 걸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모차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게 옆에서 산책할 수 있게 이런 것도 미리 익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요, 강아지의 관심을 조금씩 미리 줄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주인으로부터 받는 관심이 갑자기 줄어든 것이 새로운 아이 때문이 아니고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이런 것도 미리 알면 좋고, 마지막으로 가끔 가다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네. 하나인데, 가끔 가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집안에서 틀어줍니다. 요즘에는 어. 되게 많은 화이트 노이즈들을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중에 아이의 울음소리들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걸 미리 틀어줘가지고 갑자기 나는 이 소음이 우리가 듣는 뭐 세탁기 소리나 이런 것처럼 일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소음이고 갑자기 세상이 무너진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미리 해주는 것도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될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자, 아이의 탄생이 반려동물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켜줘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아이와 강아지가 이제 실제로 만났을 때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나요? 일단 처음에 아이가 오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서열 관계로 많이 인식을 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이는 사람이고 너보다 서열이 높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건 잘못된 방법이고요. 그래요? 사실 강아지와 사람은 서열이 없습니다. 종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말도 다르고 언어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회를 구성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과 강아지는 서열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가 현대 행동학의 이론이고요. 예. 그것보다는 새로 들어온 가족이고 한 가족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런 의미로 교육을 시키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강아지에게 자존심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있고 강아지까지 있으면 보호자 입장에서 다루기가 되게 힘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기다려 안 되라 그러면은 네. 강아지가 딱 멈춰설 수 있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크레이트 교육이라고 강아지 가장 기본 예절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집이라는 명령 하나로 네. 강아지가 본인의 집인 장소인 크레이트로 이동하든가 어. 펜스로 한쪽을 막아놓은 공간, 본인의 공간으로 바로 이동하게 해주시면은요, 네. 앞으로 키우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움직이고 기기 시작하면요, 강아지는 신기한 대상이고 자기 눈높이에 맞는 대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강아지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강아지의 귀를 잡는다거나 발을 잡는다거나 목을 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강아지는 되게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되게 많은 경고들을 해요. 본인이 만약에 아이가 좋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강아지 입장에서는 무언가 다가오는 게 불편하거나 무서우면 처음엔 카밍 시그널을 해서 나도 좀 불편해. 가까이 오지 말아줄래라는 신호들을 보내요. 뭐 코를 예. 하는다든가 갑자기 몸을 긁는다든가 아. 아니면 자신의 몸을 하는다든가 이런 카밍 시그널을 통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다가 예. 더 가까이 오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예. 이를 들어야 된다든가 으르렁거려야 된다. 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을 안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이는 그걸 잘 몰라. 이게 그렇죠. 화났다거나 무섭다거나 이런 감정이 없기 예. 때문에 다가가죠. 그럼 강아지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써요. 나 너 무서우니까 지금부터 공격할 거야 그러고 물어버리는 경우 예.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연히 생긴 안 좋은 일이 강아지한테 네. 이게 좋은 일로 바뀔 수 있으면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를 예. 들면은 갑자기 귀를 만지고 간식을 주는 겁니다. 갑자기 발을 만지고 또 간식을 주는 겁니다. 갑자기 머리를 잡고 간식을 주는 겁니다. 오. 그리고 강아지가 자기 밥그릇,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 밥그릇이 소중하거든요. 밥 먹는 네. 시간이. 그 시간에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요, 가까이 다가가서 손으로 또 간식을 주는 겁니다. 어. 그러면 갑자기 생긴 안 좋은 일이 우연하게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시키면요, 네. 어린아이가 갑자기 발을 잡거나 돌발적으로 갑자기 귀를 잡아당기면 강아지가 물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네. 미리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런데 집에 아이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보호자가 아이한테 더 신경을 많이 쏟으니까 강아지들이 질투하진 않을까요? 일단 뭐 강아지가 질투하는 것 같아, 어떻게 강아지가 우리 아이를 시샘하는 것 같아, 아이한테 으르렁대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네.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강아지는요, 질투나 시샘 같은 이런 고차원적인 감각을
감정을 못 느껴요. 어. 네, 대부분 아이를 향해 으르릉대는 거는요, 무섭기 때문에 으르릉대는 거거든요. 아이가 무서워서. 그렇죠. 이게 네.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본데 보통 조그맣고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왜 무서울까 싶은데요. 네.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언어를 이해 못하고 어. 자기한테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를 이해 못하고 무조건 다가오는 상대는 무서운 상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생물은요. 자기의 어떤 경고도 듣지 않고 무조건 자기한테 다가오는 되게 무서운 생물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예. 물론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아이랑 잘 지내고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인식하고 보호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네. 일부 강아지는요 되게 낯설하고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아이를 향해서 으르릉대거나 이빨을 드러낸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행동이고 일종의 소통 장애 같은 행동입니다. 어.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랑 놀고 있으면 강아지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네. 이 경우는 질투라는 감정이라기보다는요. 내가 아이랑 놀아줄 때 하는 어떤 제스처나 아니면 어떤 행동학적 바디랭귀지나 네. 아니면 말투 자체가 강아지랑 놀아줄 때랑 똑같았거든요. 그럼 강아지 입장에서는요. 아 주인이 지금부터 나랑 놀아주려나 보다 하고 예. 사이를 껴들게 되는 거죠. 그 그렇군요. 상황에서 아이가 중간을 막거나 자기 행동을 막거나 이러면은 두려움의 대상이라 그러면은요. 만약에 친근한 대상이라 그러면 같이 놀겠지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은 갑자기 이를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 주인은 이 경우에 대부분 야단을 쳐요.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래? 너 저쪽 가 있어. 이러면은요. 강아지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인이 자기랑 놀아주려고 그래 자기는 왔는데 네. 갑자기 자기한테 화를 내는 거죠. 네. 근데 그 옆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얘는 어린아이란 존재, 두려운 어린아이란 존재와 주인이 화를 내는 안 좋은 상황을 머릿속에서 엮게 돼요. 어. 그러면은 아이랑 친해지는데 그만큼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상황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 이렇게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오히려 반려동물은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좀 공감대도 형성하고 유대감도 키우는 좋은 친구가 될 것 같거든요. 몇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강아지를 키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은 보통 아이를 더 똑똑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감 능력을 굉장히 키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네. 반려동물에게 질병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만약에 주인과의 신뢰가 없다면은요. 예. 아이와 키웠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이거는 반려동물의 교육이 잘 되어 있고요. 보호자가 올바른 교육 방법을 알고 같이 있을 때 같이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위생은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위생 상태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반려동물은 일단 털을 깨끗하게 밀어서 키우는 게 좋고요. 네. 키운다 그러시면 반드시 구충과 예방 접종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반려동물의 털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그다음에 대소변을 반드시 깨끗하게 빨리 처리해서 아이의 위생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 아이 역시 마찬가지로요. 항상 반려동물을 만지고 나면은 손을 손을 깨끗하게 씻게 하셔서 위생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활 공간을 분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무리 내 강아지를 믿고 내 강아지가 안전한 동물이라고 믿더라도 네. 강아지와 아이 단 둘만 두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미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어린아이가 물리는 사고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강아지를 믿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네. 아이의 돌발적인 행동이 강아지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랑 강아지는 분리해 주는 게 좋고요. 네. 잠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랑 강아지랑 친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같이 재우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 같이 재우고 싶을 땐 보호자도 같이 그 사이에서 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나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이제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시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가 잠을 자는 장소나 강아지가 밥을 먹는 어떤 개인적인 공간에는요. 아이 역시 접근을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반려동물이 있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반려동물이 아이의 건강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과 그 정서에까지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설명을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아이를 함께 키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홍준 수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